어느 날 몰락한 양반가의 한 시댁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서며 소리쳤지요. 이 자리는 원래 내 것이야. 네가 감히. 그러자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처음으로 언니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과연 이 온순하던 동생은 어떻게 악녀 언니에게 맞설 용기를 얻었을까요? 분홍빛 이야기 들려드리는 분홍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성부 외곽에 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붕당의 칼바람이 거세던 시절이었지요. 어제의 권력가가 오늘은 역적이 되고, 오늘의 충신이 내일은 목이 달아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집안 또한 한때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제는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가장 윤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야.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 식구들은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꺼렸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마저 시들어가는 듯했지요. 그런 집안에 혼례를 치러야 할 딸이 둘 있었으니 바로 윤화와 연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운명은 곧 이 집안의 운명을 가를 터였지요. 언니 윤화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미모였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나야. 내가 좋은 곳에 시집 가야 한다고. 윤화는 늘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반면 동생 연희는 수수했습니다.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었으나 맑은 눈동자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지요. 언니, 저녁 진지 드세요. 연희는 늘 언니의 뒤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윤화가 화를 내도 모진 말을 해도 연희는 묵묵히 참아냈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마치 가시와 매화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윤대감이 서재에서 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혼처가 정해졌다. 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어느 댁이옵니까? 혹시 대감 집안이옵니까? 그러나 윤대감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지요. 지방의 한 사족 집안이다. 신분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뭐라고요? 윤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미모를 그런 집안에 허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화야, 지금 우리 형편이. 싫어요. 절대 그런 곳에 안 가요. 윤화는 소매를 휘날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요. 연희는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혼서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혼서를 받아든 윤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드디어 혼인이 성사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몸종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맑아야 할 우물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노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흉조입니다. 틀림없는 흉조예요. 혼인날에 붉은 물이 솟다니. 이 혼인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소이다. 윤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 따위, 어차피 난 안 갈 거니까. 그러나 연희는 우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붉은 물빛이 마치 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지요.
밤하늘의 달마저 핏빛으로 물든 듯 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말이냐? 윤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 대신 연희를 보내시지요. 뭐라고? 어차피 신랑을 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동생을 보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윤대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니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연희야. 불려 나온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언니 대신 가주겠느냐? 연희의 손이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안을 위해 자신의 삶이 아닌 의무로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윤화는 흡족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이것이 내 운명인가?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지요. 아씨, 주무셔야지요. 유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유모, 내가 시집을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야 물론이지요. 아씨는 착하시니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이 사랑이 아닌 거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집안을 살릴 수 있다면.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집안의 운명으로서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혼수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물건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윤화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걸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본래 날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지요. 아씨, 행복하세요. 유모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는 내내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떤 분일까? 무섭진 않을까?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집이었지요. 큰 기와집도 아니고 하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서진이 나타났을 때 연희는 살짝 놀랐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담겨 있었지요. 절하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가 살짝 고개를 들어 서진을 훔쳐보았을 때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분도 떨리시나 보다. 첫날 밤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춥지는 않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이 집이 초라해서 놀랐을 텐데.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정갈하고 좋사옵니다. 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스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며느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부엌일은 할 줄 아는가? 네, 어머님.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해 보거라. 연희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요. 저녁상을 받은 시어머니가 한 숟갈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맛이 괜찮구나.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곳곳에 양반가의 흔적이 보였지요. 서고에는 귀한 서책들이 있었고 안채의 가구들은 세공이 정교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그냥 사족집 아닐까. 연희는 의문을 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 묵묵히 예를 다하며 자리를 지켰지요. 서진은 매일 서고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청소를 하다가 서고 깊숙한 곳에서 잠긴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엔 뭐가 있을까? 마침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연희는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는 화려한 인장과 서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감가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이었지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붉은 비단으로 싼 족자였습니다. 혹시 저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인, 무엇을 하고 계시오?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돌아섰지요. 아니옵니다. 그저 청소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방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죄송하옵니다, 서방님. 서진은 한숨을 쉬더니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직은 말할 수 없소.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소. 연희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기다리겠나이다, 서방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과 연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마당에 연희를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이리 오시오. 네, 서방님. 서진은 연희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밝소. 그러하옵니다. 부인, 이 집에 와서 불편하지는 않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평온하옵니다. 서진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부인을 보았을 때 놀랐소. 네. 윤씨 댁에 큰딸이 온다 했는데 부인은 너무 다르셨소. 연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서방님, 저는 괜찮소. 나도 숨기는 게 있는데 부인만 탓할 수 있겠소? 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나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오.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소. 하나 부인이 곁에 있어 주니 마음이 편하오. 서진의 손이 연희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말은 적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실까?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계실까? 어느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 안에 계시오?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관리가 들어섰지요. 서진 도령을 만나러 왔소. 연희는 안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상치 않았지요. 서진이 나와 관리와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도령,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관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이제 슬슬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그러나 대감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소. 돌아가시오. 관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감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밤 서진은 서고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문 밖에 차를 놓아두고 돌아섰지요.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소장,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계실 셈이요? 스승님, 제게는 아직 준비가. 세상이 기다려 주지 않소. 조정의 흐름이 바뀌고 있소. 연희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조정, 소장, 대체 서방님의 정체가 뭘까? 그날 밤 연희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서진이 놀란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 부인.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곧 알게 될 것이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연희는 조심스럽게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잠긴 방의 문을 열기 위해 여러 곳을 뒤졌지요. 드디어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열 수 있을까? 손이 떨렸지만 연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물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가장 먼저 족자를 펼쳤습니다. 이건 족자에는 왕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의정 서공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연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의정, 그럼 서방님은? 그때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붕당 싸움으로 영의정 서공희 일가가 몰락했다는 기록이었지요. 서방님이 바로 서대감의 막내 아들? 연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집, 숨겨진 물건들,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숨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부인. 연희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지요. 어머님, 앉으세요, 며느리.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년 전의 영모 누명,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숨어 지내는 이유까지. 서진이는 무고함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당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따스함이 어렸습니다. 당신은 진심을 다해 이 집을 돌봐주었지요. 그날 밤 서진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들었소. 네, 서방님. 연희는 똑바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분이 높으시든 낮으시든 위험에 처하셨든 저는 곁을 지키겠나이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아니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언니 대신 온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이 사람을, 이 집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며느리, 위험할 수 있소. 괜찮사옵니다. 저도 이 집안 사람이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연희는 더 이상 순종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자 마음이 단단해졌지요. 집안일도 더 꼼꼼히 챙기고 서진의 뒷바라지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붕당 정치를 바로잡으려 하셨지요. 3년 전 영모 사건도 다시 조사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늙은 선비가 다시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영의정 어른의 무고함이 곧 밝혀질 것이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오, 스승님? 그러하오. 그리고 소장께서는 선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권되어 조정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오.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윤화가 보낸 편지였지요. 뭐라고? 편지를 읽은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화가 서진의 신분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바뀌면 대감가가 다시 일어선다고. 그럼 그 자리는 내 거야. 윤화는 이미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내쫓고 자신이 정실부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윤화가 들어섰지요. 언니. 연희가 놀라 나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언니, 감히 내가 나를 언니라 부르다니. 윤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사기꾼이야. 나를 속이고 이 자리를 차지했지. 언니, 무슨 말씀을. 닥쳐. 이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윤화는 안채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막아섰지요. 누구시기에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오? 저는 윤씨 댁의 진짜 큰딸이옵니다. 윤화가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은 사기꾼이에요. 저를 속이고 제 자리를 빼앗았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혼서에 적힌 사람은 저예요. 윤화, 저 연희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요? 윤화는 서진을 보자 얼굴에 교태를 띄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혼인하기로 했잖아요.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부인을 알고 있소. 서진은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내는 저 사람이요. 윤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저 계집은 나를 속였어요. 나가시오. 이 집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소. 윤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윤화가 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넌 나한테 빚진 거야. 내가 안 갔으니까 내가 간 거잖아. 연희는 처음으로 언니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언니, 제가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언니께서 거부하신 혼처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희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사옵니다.
윤화가 비웃었습니다. 진심, 웃기지 마. 넌 그냥 순종적인 바보일 뿐이야. 아니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니, 이제 돌아가세요. 뭐라고? 내가 감히. 윤화가 손을 들어 연희를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윤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시오. 부인을 다치게 하지 마시오. 서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관리가 오셨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들어섰지요.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의정 서공이 어른의 영모 누명이 벗겨졌나이다. 뭐라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년 전의 사건은 모두 모함이었음이 밝혀졌나이다. 영의정 어른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진 도령께서는 관리가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으로 복귀하시어 부친의 뜻을 이으시라는 왕명이 내려졌나이다.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아버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서진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있어 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소. 서방님,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윤화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대감가에? 윤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혼처가 이렇게 큰 자리였다니. 안 돼. 안 돼. 윤화는 다시 한번 발악했습니다. 저 혼서에 적힌 사람은 저예요. 윤화라고. 관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씨 댁의 딸과 혼인한다는 혼서일 뿐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소. 그래도. 그리고 이미 혼례는 치러졌고 3년이 지났소.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예법상으로도 연희 부인이 정실이요. 윤화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윤화 씨, 당신은 이 혼처를 거부했소. 그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요. 하지만 연희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3년을 정성을 다했소. 신분을 알기 전부터 말이오.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화 씨, 이제 돌아가시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서방님, 나는 부인이 있소. 연희, 오직 그 사람만이 내 아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화는 마지막으로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언니를 마주보았지요. 언니, 안녕히 가세요. 윤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치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지요. 윤화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연희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습니다. 부인,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오. 네, 서방님. 대감가의 안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괜찮겠소.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사옵니다. 며칠 뒤 한양으로 떠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대감이 찾아왔습니다. 딸아. 윤대감은 연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희생시켰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윤화는 집안의 욕심에 눈이 멀어 내 혼처를 빼앗으려 했다. 그 일로 집안이 망신을 당했느니라.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문이 퍼졌다. 윤화가 대감가의 혼처를 거부했다가 신분을 알고는 가로채려 했다고. 아버님, 아무도 윤화에게 혼처를 내지 않는구나.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라. 연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지요. 아버님, 언니는 괜찮으신가요?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느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 같구나. 윤대감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너는 어진 아이구나. 욕심 없이 맡은 바를 다했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아버님, 저는 그저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서진 서방을 모셨기에 그 진심이 복이 된 것이니라.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며칠 뒤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부터 제가 둘째 딸인 걸 아셨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라. 본래 날 보니 알 수 있었지. 그런데도 내가 진심을 다하는 걸 보았느니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시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집 앞에 서 있었지요. 부인 타시오. 서진이 연희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가마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연희의 마음은 편안했지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의 옛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오래된 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습니다. 3년 만이옵니다. 도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서진은 하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소.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며칠 뒤 조정에서 정식으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부친의 뜻을 이어 조정을 보필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서진은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연희는 대감가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 넓은 저택, 복잡한 예법들. 하지만 연희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마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늙은 여종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는 겸손하게 배웠지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마님은 정말 어진 분이십니다. 전혀 거만하지 않으시네요. 하인들 사이에서 연희를 칭찬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한편 윤화는 친정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했지요. 윤씨 대큰딸 욕심이 과했다던데 복을 차버린 거지. 윤화는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저택에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연희는 안채마루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정에서 돌아와 연희 곁에 앉았지요. 부인, 오늘 조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소. 무슨 소식이옵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소. 그리고 서진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연희야, 너는 정말 현명한 며느리란다. 황송하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연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더 큰 것을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지요. 부인. 서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차 맛이 참 좋소. 감사하옵니다. 부인이 직접 우려낸 차는 언제나 따뜻하오.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러나 행복한 순간들이었지요. 저택 밖에서는 백성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대감 댁 부인은 정말 어지시다던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신다지. 복을 받을 만한 분이셔. 연희는 늘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갔지요.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소, 부인.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던 연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윤화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를. 매화는 조용히 피어나 향기를 퍼뜨립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말이지요. 진정한 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빠져나가고 진심으로 지킨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이지요. 자리는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법입니다. 연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고, 윤화는 모든 것을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